예. 자, 그런 또 방안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또 민주당에서는 입법으로 좀 더 명확하게 보완하겠다. 하지만 지금 좀 미뤄둔 상태고 지금은 개별 재판부에서 또 판단을 하고 있지만 또 이게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법 뭐 헌재로 넘겨야 된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3대 특검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다라고 하며 지난 10일 공표했습니다. 앞서 박 실장님은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천용길 시사평론가 의견부터 좀 듣죠 먼저. 네, 이게 앞서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 3대 특검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만 이 국민들의 호응도가 별로 없습니다. 생각해보면 이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거든요. 네. 12월 4일 날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국민의힘 내부 특히 친한동훈 대표계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일주일 연기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예. 내란 특검은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이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털고 가는 게 맞다. 그래야 이 국민들 특히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와 절연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보여집니다. 박 실장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? 그 내란 특검 이제 부분은 뭐 정치 보복의 성격이 굉장히 강할 소지가 많죠. 거기는 지금 이미 그 내란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저는 내란으로 표현하고 싶지도 않는데 그 계엄령 이후에 여러 진행되는 상황이 그 거의 수사기관이 공다툼을 하듯이 공수처, 검찰청, 경찰이 어떤 그 권력의 시류에 빠르잖아요. 누가 권력을 잡을지 알잖아요. 그러니까 막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하듯이 한 상황이 있고 물론 그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.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법이 생겼는데 결국은 이건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중견 정치인 그리고 그 강요들이나 아까 우리 그 동고 내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강요들의 어떤 행위 이런까지 이제 일일이 조사를 좀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떤 그 소명이 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뭐 170억, 100억씩 들여서 검사를 뭐 30명, 40명 투입해서 한다는 게 그것도 좀 신사답지 않다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뭐죠? 하나의 그 특검이 최상병 특검. 예. 와, 참 저는 글쎄요. 어느 또 누가 어디 방송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겠대요. 아, 참 글쎄요.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. 대충 그 정도 하면은 뭐 이게 지금 민주당이 검사를 지명하고 조국혁신당이 검사를 지명하고 140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뭐 3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데 차라리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. 조금 적정 수준에서 집권당이 된 지금 집권 여권 세력이 된 이재명 정권도 조금은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이제는 특별검사 임명 이제 수순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 자, 국민의힘 참 내란 특검법 불편할 텐데 여기 좀 부채질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? 홍준표 전 시장이 전 대구시장이죠. 하와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폭탄 던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될 거다. 특검 끝나면 각자 도생 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. 네,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의 이 정치적인 메시지 정도로 일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오늘 오전에 홍준표 시장이 또 SNS에 또 메시지를 올라왔어요. 남겼습니다. 분노와 증오는 태평양 바다에 묻고 홀가분하게 돌아갑니다. 네, 이야기를 했거든요. 예. 네, 어제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럼 요거 넘어갈까요, 박 실장님? 덧붙이지 아니요. 말고. 네, 이제 한 웃어서. 4분도 안 남았어요. 아 이거 좀 흉내 잘 내시는데 어쨌든 갑자기 미워져요. 제가 네. 미워진다. 미워진다고요? 너무 일이 잘 예, 됐군요. 아니요. 뭐 넘어갑시다. 근데 예.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죠. 뭐 홍준표 시장이 그 여러 기발하고 말도 재밌게 하고 그 표현력이 뛰어나고 그 순간순간에 어떤 그 시민이랄까 민중이 좀 생각하는 부분들을 표현을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난 대선 이후로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좀 패착의 연속이다. 본인들의 팬심은 계속 강화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.
보수가 굉장히 상식적인 건전한 그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념을 공유하는데 지금 살짝 좀 비껴나는 그런 발언들이 지금 누적되고 있어서 자, 보편적 대중적 정치인으로 과거처럼 돌아오기는 좀 힘들지 않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자, 그렇다면 일단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 또 비상계엄 이후에 어떻게 당내 뭐 혁신을 하고 또 수습하고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할 텐데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5가지 개혁안, 뭐 탄핵 반대 당뇨 무효화라든지 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, 9월 초 전당대회 개최, 민심당심 반영제도 개선,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같은 것들 이런 게 지금 잘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주체도 지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당장 어제 의총을 또 돌연 취소했어요. 이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지금 당장 하기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. 뭐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이거는 메시지를 내는 차원이라고 그렇죠. 보는 게 맞을 예. 것 같고 다만 이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 요 부분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하는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잠깐 반짝 이 개혁안으로 관심이 모아졌다가 의원총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것의 배우가 또 누구냐. 갈등에 더 주목하게 되죠. 그렇습니다. 예. 이게 지금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고 있거든요. 차라리 이 야구에서 보면 안타 맞는 게 나으니까 가운데에 던져라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볼넷만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정면 승부를 못하고 있군요. 네. 박재일 실장님. 그 제가 모두의 그 이긴 쪽 이재명 정권 쪽이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그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패배란 것은 뭐 스포츠에도 그렇지만 쓰라리죠. 큰 경기에서 정말 큰 경기에서.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쓰라릴 수밖에 없고 네. 상대의 행복만큼 나의 불행이 지금 가중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서로 누가 나서서 뭐 책임을 감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고 패장은 지금 뭐 어디 숨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은 또 옆에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 이게 지금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예. 국민의힘이 지금 안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망가졌대요. 삼선, 중진 이상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지금 또 총선이 무려 3년이나 남아서 예. 좀 방송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랄까요. 뭐 거의 배째라는 형식으로 뒤로 나자빠지는 그런 부분인데. 자, 근데 어쨌든 뭐 양날개가 필요한데 보수가 바로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뭐 마지막으로 시간만 지나면 또 뭔가 있을 괜찮을까요? 겁니다. 예,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 보수가 뭐 완전히 지지름에서 사라진다 그런 뜻은 아니죠. 예. 네, 근데 천영빈 이 시사평론가?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국민의힘의 자리 자체가 아예 다른 정당에 의해서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.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,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노교 논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